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어떤 전략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하시죠.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로봇도 움직이고요. 인공지능도 움직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먼저 포커스 맞춰볼게요. 구글이 챗봇 바드 전면 오픈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께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열기가 뜨거워질지 궁금해요. 바드 사용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러한 파급력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다시 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그림 먼저 그려주세요. 일단 이제 그 챗GPT나 로봇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계속해서 단기 이슈 테마로 종종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는 아직까지 완연하게 이제 섹터로 굳어지진 않았지만 점점 이제 수면 위로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일단은 테마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 챗GPT의 자리를 놓고 이제는 어떤 기술 개발적인 측면보다는 누가 시장을 선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 휴대폰 내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기본적인 검색에 이제 누가 지금 다시 교체가 되냐 여부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챗GPT로 이어진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진입하시거나 청산하시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테마 이슈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점점 섹터화 되면 아마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그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AI 인공지능 관련된 로봇은 철저하게 이제 분리를 좀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생활용 로봇이 하나의 또 테마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걸 좀 테마와 섹터로 구분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그 상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는 AI 관련된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기반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이 AI와 관련된 로봇 쪽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와 있고, 산업용 로봇은 최근에 LG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좀 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궁금해요. 두 섹터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 가운데 잘 챙겨서 접근을 해본다면 로봇 쪽에 지금 우위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산업용 로봇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붐을 타고 졌던 코스닥의 산업용 기반 로봇은 철저하게 이제 실적을 좀 검증을 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AI 기반 로봇은 아직까지 뭐 실적이 나온다기보다는 단기 테마에 좀 가깝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한쪽은 실적 기반, 한쪽은 테마,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은 테마 성격, 한쪽은 실적 기반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비슷한 결에서 답 주실지 궁금해서 이 질문 같이 위원님께 드려볼게요. 위원님께서도 둘 다 테마는 아니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어떠한 시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지금 뉴스와 함께 보시는지요? 인공지능을 구글이 챗봇 바드를 189개에 오픈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호재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재라는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챗GPT 처음에 오픈 AI 나왔을 때 관련주들 반응이 뜨겁게 나왔으니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 이렇게 189개 널렸으니 다시 한번 주가가 뜨거워질까? 이 관점에서 질문 드려볼까요? 그거는 테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테마로 보시는 걸로?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100% 악재죠. 우리나라 기업들과 제가 이제 M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과 상관없이 189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가 독식할 상태에서 구글이 먼저 이런 것들을 오픈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 입지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메이저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기업과 어떤 연관성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죠. 단지 이제 삼성이 이제 이런 것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개발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개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업들이 한두 개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당장 이 소식이 때문에 테마가 형성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제 실체가 뚜렷하지 않았을 때는 테마가 형성이 되지만 이 원래 주식이라는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로 움직여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거든요. 벌써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나온 두 단계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첫 번째 사셔서 물려 계신 분들의 물량은 누가 소화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테마는 첫 번째 테마일 때는 유효하지만 두 번째 이걸로 테마로 본다라면 첫 번째 물려 계신 분들의 물량은 누가 소화해 주죠?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실 건가요? 이 부분 한번 보시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로봇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뇌피셜은 분명히 돼요. 지금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반등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둘 다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용 로봇이죠. 그리고 이게 된다라면 다른 로봇주의 수급을 두산 로보틱스가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관이나 뭐 일반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에게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명확히 보셔야 된다라고 시장을 읽어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산업용 로봇은 지금 우리가 유일 로보틱스의 실적들을 보여주듯이 2022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지금 아직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기존 공장들은 웬만한 건 다 산업용으로 산업화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의 고령화 테마에 있어서 산업용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자, 지금 대기업 공장 치고 로봇이 안 들어가 있는 공장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쁜 테마는 아닙니다. 분명히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들에게 소용이 되긴 하겠지만 너무 직전에 움직였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테마식으로 반짝반짝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많이 주셨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다시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과거의 영광하니까 바로 연결지어서 가고 싶은데요. 4위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성 재료 분명 있습니다. 부담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호재의 반응이 약하다는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야 될지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도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이 이야기 LNF 실적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망스러운 실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낮아졌으니까 증권사도 좀 눈높이를 낮추는 움직임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냉철한 분석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LNF 같은 경우는 실적 정말 안 좋은 겁니까? 뜯어보면 희망해 볼 수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실적이 안 좋은 게 일시적인 요소라면 실적이 안 좋은 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긴 하겠죠. 근데 LNF의 지금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매출이 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사의 재고가 막대해가지고 고객사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신규로 주문을 안 내다 보니까 LNF가 매출이 좀 줄었죠. 그러면서 LNF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고객사가 안 사가니까 어떻죠? 역시 또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매출은 줄었는데 재고가 늘어났다. 그럼 운전자본에 대한 부담, 자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팩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의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면 이거는 단순한 노이즈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무조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라는 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크게 낙제가 아닐 수도 있고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을 확인해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내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회사 측에서도 2분기부터는 턴하지 않을까. 증권사에서 오늘 나오는 리포트들의 것도 좀 갈리지만 빠르면 2분기, 늦어서 3분기 때는 다시 턴하지 않을까. 결국 경기가 이제 좌지우지한다라고 봐야죠. 전기차에 대한 경기에 따라서 이 소재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것만큼 실망도 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일단 조금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거. 성장세와 성장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세 자체가 조금 꺾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 투자자들의 대응과 장기 투자자들의 대응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반응 나오고 실적 소화되고 있는 가장 궁금하실 종목부터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대표님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 번 추천을 좀 해주신 바 있어서 이 질문 대표님께 드릴까 하는데요. 테슬라 쪽에서 미국산 모델 3에 LG 배터리 쓴다라는 재료가 나왔어요. 사실 2차 전지만 바라보고 뉴스에 확 튈 때는 이게 호재성 재료로 움직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장 초반부터 보합 그리고 떨어지는 움직임이라서 이렇게 반응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호재에도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은 에너지가 소진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진에 대한 영향을 좀 분명히 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는 어쨌든 지금 가격이 단기간에 가율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가 이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나올 때 불가분하게 가격 조정을 같이 받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대응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소재는 지금 가격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소재가 빠질 때 2차 전지도 같이 빠진다면 오히려 2차 전지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그 가격별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증시에서 실적이 좋은 그 섹터를 우리나라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2차 전지가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분명히 실적이 좋은 섹터에 들어갔고 향후 실적에서도 레벨업이 가능한 그 몇 개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매수 조건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이 거치는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에서 기대치를 이제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5G에서도 경험을 해봤지만 없던 섹터가 새로 생길 때 그 기대치는 굉장히 가격과 함께 높게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이 영업이익이 10배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10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그 이번 조정 구간이 지난 이후에 매수 접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2차 전지 비중을 일부 좀 줄였다가 나머지 물량은 보유를 했다가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소재와 2차 전지는 좀 구분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하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요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금양 페트로 리튬 관련주 움직이시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다른 영역이라고 저희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제 금양에서 나온 저 부분은 사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금양이 지금 이제 주가의 그 폭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양이 오른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 투자,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 부품 제소 생산하기 위한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리튬 광산을 인수하는 게 맞을지는 사실 지금 판단이 좀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 현재 단기로 이슈로 반영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가에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같으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겠지만 이런 뉴스를 보고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전략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가에 매도 못하신 분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보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 BM이나 혹은 LNF와는 또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쪽이 많아서 골고루 포인트 잡아서 질문 받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완성차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자동차 부품단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볼까 합니다. 경량화 테마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성격과 함께 어떤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차량 경량화라고 묶인 종목들이 가볍게 움직여서요. 의미 부여 가능한지 먼저 궁금합니다. 상한가 풀린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시세 강한 쪽, 평화 쪽 관련해서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될까요? 차량 경량화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롭게 나온 이슈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배터리 이게 참 물리적인 법칙이죠. 배터리 용량을 마음껏 늘리면 차는 멀리 가죠.
근데 무거우니까 맞아요. 차가 오히려 그 무게를 잡아먹으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기름도 반만 채워갖고 다니자. 기름 많이 채우면 기름을 더 먹는다 이제 그런 무게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결국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성능 개선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량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무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까지 답보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량화의 이제 또 딜레마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경량화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은 회사가 소재를 개발하는 거와 완성차 업체가 그 경량화 부품을 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회사가 이것을 개발하면 완성차 업계에서는 결국 책임은 누가 지죠? 완성차 업계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들을 가면서 새로운 모델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존 모델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기노브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돌면서 나름대로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차 전지가 쉽게 지금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광산, 소재까지 도는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 내가 처음 듣다 보니까 경량화 맞아. 자, 경량화는 여러분 2년, 3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이 테마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테마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그리고 여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면 그 대신 여기서 긴 호흡이라면 몇 년을 묵혀두실 생각을 들어가셔야죠. 이걸 단순하게 여기서 치고 빠지겠다. 이거는 지금 정도는 수급도 안 몰려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완성차보다 더욱더 긴 호흡이 필요한 섹터라고 저희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부품 회사들은 이제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화석 연료를 쓰는 부품들 회사는 부품사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제 결국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경량화인데 이 경량화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술 개발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완성차 업체로부터 채택이 돼야 된다라는 허들을 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관심을 끌긴 해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뭐 특정 한두 개 빼고 나면 광산보다도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뇌피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약하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데 오히려 뇌피셜이 약한 이런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그런 테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서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도 저희 커버하면서도 너무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품주 가운데 뭐 충전도 봤고요. 세부적으로 여러 테마를 봤었는데 경량화도 아직이라고 대표님께서도 의견 주실지 궁금해요. 아니면 이게 다를까요? 아니, 좀 전에 그 위원님 표시하신 그 의견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의 이 순환매적인 성격을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은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대부분 실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부품 관련된 종목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 2차 전지를 제외하고요. 지금은 2차 전지가 워낙 가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게 오늘 그 테마가 형성됐던 경량화, 차체에 대한 경량화 부분과 두 번째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그리고 공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섹터는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가 확장될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량화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테마가 형성됐지만 실제로 이 그 경량화의 대장주는 현대제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부터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업체를 M&A를 했죠. M&A를 해서 전기차에서 가지는 이 경량화 프레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3, 4년 정도 지금 공을 계속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뭐 제품화되었거나 혹은 이게 주가를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고 있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는 테마로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지금 이게 테마지만 나중에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섹터는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붙은 종목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오히려 그 관심주로 본다면 볼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재 테마의 영역에서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한 계단 또 올라갈게요. 자, 2위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K방산, 세일즈, 성과 내나 이렇게 저희 달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일즈 한다면 가장 그래도 연초부터 화답하는 쪽이 바로 이 방산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럽 순방 중이라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단독 보도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은 필요하나 정부 쪽에서 방산펀드 조성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우주항공 쪽 이렇게 묶어서 크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주 초반의 분위기와 지금 오늘장에서의 흐름이 다르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과 다른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또 다른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지 이슈와 함께 자리 분석해 주세요. 일단 이제 접근을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주가 실질적으로 실적도 많이 올랐고 눈높이도 많이 올라고 기대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한풀 꺾인 게 작년 연말 이후부터고 실제로 이제 미국도 방산주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올 초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주가 등락이 좀 좋게 이어졌는데 최근 이제 3월 달 이후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급락의 이유가 가장 단편적으로 공급 부족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 매출을 대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특히 뭐 로켓 추진체라든지 로켓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이 부족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제작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3월 이후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 전방 산업이 부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품업체들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내부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이제 기대치가 한풀 꺾였고 이 공급 이슈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방 산업의 눈치를 좀 보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보시고 기대하시던 분들은 좀 기대치를 낮추셔야 될까요? 루마니아라는 국가 이름이 딱 나오면서 무언가 수치가 나올 것이다. 성과의 극대화에 대한 기대감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이실 것 같아서요. 네, 그럴 때 이제 짧게 조금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테마성 혹은 이슈성 매매로 좀 짧은 매매를 지금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단기적으로만 짧게만 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거든요.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한 수치가 나오더라도 더 큰 반응, 오늘보다 더 센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결국 테마이겠죠. 결국 테마이겠죠. 불과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부각이 안 되다가 네. 오늘 갑자기 부각이 됐다라는 것은 올라서 설명을 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테마가 쉽게 끝나는 건 아니고 실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것은 작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중소형주들은 아직 실체가 없죠. 근데 대형주 쪽은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피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 올라가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 가지고 좀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추세대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되고, 이슈를 만들자라면 우리가 이제, KF21 같은 경우 이번에 폴란드가 기술 개발에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재성 재료들은 있습니다만 아직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면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의 하나의 또 특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 쏠림 현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쏠림 현상이 최근에는 이차전지 소재였는데 네. 이차전지 소재가 지금 이제 주춤하죠. 특정 종목 같은 경우 고점에서 50%가 빠진 종목도 있어요. 이런 종목에 이제 수급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오늘 로봇과 인공지능이 올라가지만 이 역시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이것도 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죠. 그러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우주항공에 있어서 과거에 강했던 거. 일단 좀 기술적 반등 이런 틀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몰이를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르기에는 그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다.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위원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쏠림이 한쪽으로만 단기간만 나오는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럼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 잠깐 쉬어간다 하더라도 덥석 잡으면 안 되는 시장인 건가요? 오히려 그것들이 반등일 때는 저는 매도 구간을 봐야죠. 우리가 정말 뭐 이런 예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진짜 우리가 뭐 굉장히 수백 가지 종류 중에 있는데 최근에 뭐 특정 음식만 드셨다가 다시 잠깐 쉬었다 특정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일단 입맛이 안 돌죠. 새로운 먹거리는 입맛이 돌지만 예를 들어서 짜장면 일주일 먹고 그 다음 주 한 주 쉬었다 또 짜장면 먹으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죠. 오히려 다른 쪽에 뭐 분식이라든지 양식이 생각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은 특정 종목만 너무 먹었기 때문에 익숙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맛은 그것을 다시 먹으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처럼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이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위로는 어찌 보면 신선도는 높은 키워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이라고 하니까요. 오랜만입니다. 전염성도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한번 1위로 다뤄보고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구제역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백신 관련주, 동물 백신 관련주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대체육 쪽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대비로는 흐름이 약하긴 합니다만 사실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되는지에 대한 시각도 함께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물약 백신 쪽은 그래도 시세가 제일 바이오 중심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고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있네요. 조금 더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테마에 비해서 힘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좀 오랜만에 들어왔고, 요거는 그 백신을 이제 처방해야 되는 그러니까 테마 중에서 실제 흐름이 있는 테마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종목들이 보면 물론 그 흐름이 좋은 종목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윗꼬리를 달고 고점 대비로 많이 밀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역 테마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파급 효과가 초창기보다는 점점 갈수록 테마의 그 파급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제역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정부 당국이나 이런 구제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구제역이 몇 군데 나서 여기서 뭐 대규모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구제역이 나왔을 때보다는 그때는 적어도 한 이틀, 3일까지 상한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부분 당일 그 주가가 많이 그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일정 매매에 따른 그 테마 이슈는 그러니까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특히 이제 구제역 같으면은 이 봄이 지난 요 정도 시점에서부터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뉴스로 주가가 빵 뛰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이제 가장 프론티하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이 이미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핵심 종목보다는 이런 테마가 나왔을 때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나 주변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테마 기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들어가는 일정 매매를 하시는 테마 투자자 아니면 단기로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구제역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두 분 오늘 원픽 두 분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표님과 질문을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자, 오늘 원픽 재춘천 종목입니다. 포인트와 함께 이야기들 AS도 겸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 기아입니다. 기아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에서 말씀을 좀 많이 추가로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지금 핵심적인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은 조금 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동차에서 현대차나 기아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수급은 지금 연기금, 외국인, 투신 세 주체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수익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한 14만 원 내외로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3번이나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는데 당시 목표했던 주가 수준이 95,000원이거든요. 그때 같이 생각하시고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또한 95,000원이 아니라 13만 원까지로 목표가 놓쳐야 될까요? 이제 저가에 그때 1차 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절반은 13만 원 정도까지 좀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도 재추천 종목입니다. 2월에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추천 주셨습니다. 종목명 공개해 주시죠. 예,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독일과의 이제 또 이슈, 그다음에 이번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전기 충전기를 LG전자가 이제 발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전 인프라에 있어서 지금 충전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 아무래도 소재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LG전자의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다양한 퍼포먼스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몇 개월째 횡보 상태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급 또한 조금 폭발 직전이 아니겠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재추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기아와 함께 LG전자 오늘의 원픽으로 각각 제시됐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시간 채워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